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공화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대선 정강을 통해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압박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북한은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이며 중국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선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강은 공화당이 북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변화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공화당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이들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은 앞서 2012년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 공화당 정강은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하나만 고고도에서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관 시설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자기 펄스 공격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수백 개의 전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이 정강에서 적성 국가들의 전자기 펄스 공격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다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은 Nuclear Weapon State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공화당 정강에 나온 것은 핵 능력 개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강에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 미군 철수 등의 극단적 공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19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의 목적과 함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분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월 19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km 내외로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목표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략사령부는 처음 발사한 2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고 마지막 한 발은 노동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3발 중 1발은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않았다며 발사 초기 추락했거나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지 못한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알려졌습니다.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정상 사거리에 훨씬 못 미치는 거리를 날아갔는데 군 당국은 정상 각도보다 높여 발사하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으로 이에 대한 반발 또는 무력 시위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포병국에서 경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성주가 북한의 타격 목표임을 드러내면서 사드 반대 여론을 부추겨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발사 의도와 관련해 사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 찬반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0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제의 핵 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에 항구와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모의해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바라보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의 앞 탁자에 펼쳐진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지도에는 북한의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비행 궤적과 함께 남한의 부산, 울산 지역까지 탄착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등 증원 전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포항과 부산항, 김해공항 등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을 타격하기 위해 동원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무기는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한반도 및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와 최근에 이뤄진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강력하게 비난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대납 위협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북한이 도저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며 전략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임계치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물도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끓는 기준점이 있듯이 제재를 통해 북한이 도저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버틸 수 없겠다고 느껴서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와 교류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화를 해봤는데도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재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전략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 구호 등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할 때는 과연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이 본국 상납을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북 제재의 효과이고 북한의 통치 집단에 대한 하나의 압박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물밑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면서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지역의 농산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괴담에 가까운 수준의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최근 사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16가지 항목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선정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보다 길지 않습니다. 7월 14일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 통제 구역 내 전자파 측정 결과 최고치가 인체 보호 기준의 0.3에서 5.4%였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포대기지 내부에 배치되는데 레이더와 발사대는 상호 간섭 현상이 없도록 수백 미터 이격하여 배치되어야 하고 특히 레이더는 발사대보다 후방, 북쪽 울타리 선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기지 내부에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 밀도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됩니다. 둘째,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자파와 화상과의 상관관계는 전자파의 강도, 거리,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하므로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사드 배치가 중국을 공격하는 용도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입니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 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비행 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초과합니다. 넷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이 완료되어 2018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증액하되 최대 4%가 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한미 간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것이며 사드 배치가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사드 배치는 미국 MD체계 편입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KA-MD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미국의 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군은 독자적 킬체인, KA-MD 체계를 계획대로 구축할 것입니다.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MD 체계 개발비는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 100에서 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입니다.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로 중부 이남 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제공되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것입니다.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되어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 구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MSAM과 LSAM을 배치할 것입니다. 일곱째, 중국의 무역 보복과 통상 마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임을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보수 정권은 안보라는 프레임 경고하로 보수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국론 분열 시나리오다. 사드 생산업체의 로비를 받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강력 추진으로 사드 배치 성사 등 각종 괴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한에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한 공작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인재들을 적극 양성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RFA는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찜하여 국가보위부와 정찰총국이 해외에서 수집한 첨단 과학기술 자료가 조선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우리 기술 인재들이 해외에서 빼내온 자료들은 우리 스스로는 10년이 지나도 개발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선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공작 활동을 확대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IT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각종 첨단 기술을 빼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이들을 애국자로 치켜 세우며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하라는 특별 지시를 담당 간부들에게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IT 관련 인재들을 적극 양성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한 무역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 내 모 지역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IT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첨단 기술을 수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외화벌이를 구실로 IT 전문 인력을 상하이 지역에 파견하려고 했지만 파견 예정 IT 기술자 중에 해킹 전과자가 있는 것이 적발돼 상하이시 당국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영국의 저명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당장은 아니라도 압제적이고 폐쇄적인 김씨 왕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주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 에릭 클립튼이 남북 통일 5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다. 이 자리에 초대 통일한국 대통령 반기문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고 클랩튼의 팬으로 널리 알려진 김정철은 북부 임시정부 특별고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소개된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북한 붕괴의 직접적인 이유는 김정은의 사망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은이 일본 수출용 냉동 어묵 공장을 시찰했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새우를 먹고 숨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김정은 사망 이후 중국은 이복형 김정남과 한국과 미국은 친형인 김정철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북한 핵시설 제거를 위해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정권을 지지해 북한과의 국경지역이 불안해지면 중국으로 넘어오려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며 결국 김정남 카드를 포기하고 슬며시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을 넘겨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북한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김씨 왕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남의 식량을 빼앗고 약탈하기 시작하며 크고 작은 싸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북한 군인들은 특권을 잃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반란과 국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등 세부 군사계획까지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는 통일 5년 이후 북한 지역은 예상을 웃돌 정도로 부유해지고 자유스러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정부는 북한 전역에 설치된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초상화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전역에서 건설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건설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통일 비용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동독보다 더 못 산다. 한국은 통일 비용을 버거워한다. 신설될 북한 주민 보조금 등으로 국가 부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 지역 특산물인 참외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사드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린 정권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사드 생산업체의 로비를 받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강력 추진으로 사드 배치가 성사됐다. 현재 한국의 SNS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소위 사드 괴담의 일부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실과도 동떨어진 이러한 음모 이론들이 퍼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아닐까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권리에 기초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에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떠벌이면서 군사작전 지도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동포 여러분들도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괴담이나 음모 이론에 현혹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